자, 그럼 이제 드디어 주요 인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요 인물들이 누가 있을지 일단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루피입니다. 루피가 4세대의 주요 인물이자 어떻게 보면 루피가 없었다면 4세대의 주인은 뭐 샹크스라든지 카이도우라든지 이런 친구였겠지만 루피가 있으니까 루피가 이 세대를 대표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루피가 로저와 함께 해적왕이 될 차기 해적왕이죠. 어떻게 보면 로저가 해적왕이고 그 다음 해적왕이 루피입니다. 뭔가 로저는 찜찜한 해적왕이거든. 뭔가 져서. 하지만 루피는 진짜 모든 세계를 통합하는 진정한 해적왕이 되지 않을까? 그 해적왕 가차도 어떻게 보면 세 번째 만에 성공을 했네요. 아니면 엄청난 있죠? 신이 있는 거야. 오.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지. 이무와의 전쟁까지. 루피가 근데 걔까지 잡는다? 그러면 우주까지 가는데 스케일이? 우주까지 간다고 오다 작가님 말을 했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우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와. 이무가 지구 보스고 달 보스 누구 있고 태양 보스 있고 달 보스는 애들이 있네. 손오공 이런 애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카카로트라든지 원피스 베지터 5년 안에 완결이 아니라 50년 아니었구나. 그리고 태양신 니카를 이렇게 루피가 각성을 하면서 진정한 사왕이자 주인공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카를 각성하고부터 이제 루피의 세대라고 불릴만하다. 솔직히 말하면 니카가 굉장히 전 마음에 드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좀 뇌절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FJ는 그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히 내절은 아니고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에넬과 싸울 때를 들고 와서 얘 고무다인데 왜 버텨 하는데 태양신 니카가 고무의 신이야. 태양신이 아니라 진짜. 그렇기 때문에 고무의 특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루피가 최근에 전투하는 것만 봐도 루치나 카이도우를 고무로 만들어서 머리를 뚫어버리거나 아니면 고무로 땅을 지면을 고무로 만들어서 퉁퉁 튕기거나 이런 식으로 싸우기 때문에 고무라고 해서 이상한 게 없다.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조로입니다. 조로가 이제 미호크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또 엄청 근본인 게 루피의 첫 번째 동료에다가 엄청 초반부에 나온 세계 최강의 검사기 때문에 이 친구도 루피가 없었다 이 세대. 그럼 이 친구가 아마 정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스트 블루 시절에는 조로가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유명했고 훨씬 더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알비다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루피가 갑자기 술통에서 나오니까 야, 저 녀석 혹시 그 유명한 현상금 사냥꾼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 알비다가 그 녀석이라면 우리는 뭐 전멸할 수도 있으나 걔는 잡혀있다고 들었어. 걔는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겁먹기 때문에 조로가 확실히 이스트블루 안에서는 굉장한 네임드다. 뭐 알비다가 또 카이도우와 빅맘을 섞은 사람인데 조로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네. 그렇습니다. 루피의 첫 번째 동료입니다. 자, 이렇게 조로가 이번에 미호크와 수련을 겪으면서 눈에 좀 변화가 있었고 언젠간 눈을 뜰 거다 하면서 또 조로의 전투력 향상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또 영구 흑도를 만들어낼 거라고 단언을 했기 때문에 최종전쯤에는 화도 1문자를 영구 흑도로 만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그 영구 흑도를 바탕으로 미호크를 꺾으면서 세계 최강의 검사에 등극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미호크를 꺾으면서 영구 흑도를 만들어내고 세계 최강의 검사를 등극하고 이제 이무와의 전쟁에서도 한 가닥 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미호크가 조로 인생의 최대의 적은 맞겠지만 최후의 적은 아닐 것 같은 게 오로송의 간디라는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걔는 너무 늙었는데요? 그 친구와 조로가 한번 붙지 않을까요? 걔는 너무 늙었어요. 노인 공격이다. 뭐 그래서 붙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오로송이 막 일대기철에서 유령들 막 불러내고 초대기철 가지고. 오케이.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미호크의 흑도가 부서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미호크가 속으로 아씨 아까워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쌍디입니다. 쌍디는 이제 올블루를 찾는 것 외에도 전투원으로서도 충분히 이름을 떨칠 만한 강자가 되지 않을까요? 자, 쌍디는 여기서 발라티에서 이렇게 데려옵니다. 쌍디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요리사가 필요하다 하면서 쌍디를 좀 자신의 동료로 영입을 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디가 영입된 이후 쭉 루피 조로와 함께 밀짚모자 일당의 3대장이라고 불리면서 강력한 애들을 수도 없이 많이 잡아내면서 독자들에게 많은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밀짚모자 일당을 탈퇴한 적이 있죠, 이 친구가. 근데 그것도 우섭처럼 싸워서 탈퇴한 게 아니고 루피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탈퇴한 거기 때문에 낭만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의미가 없었어 사실은. 왜요? 빅맘과의 전투에서 안 만나게 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했지만 뭐 결국 루피가 빅맘과 싸우고 카타쿠리도 패고 다 했기 때문에 루피를 오히려 살짝 의심을 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일하게 조로만 그것도 없고 싸운 것도 없고
진짜네 진짜 조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쌍디의 마지막 꿈인 올블루를 발견하고 이제 쌍디의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리고 쌍디가 이 전설의 생선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먹거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생선들을 잡아서 생선탕을 해먹을 텐데 굉장히 좀 맛있을 것 같고 저도 한 입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쌍디가 이너마을 그 스폰지밥 피니시티요? 몰라 이너마을인가를 보고 올블루보다 여기가 더 천국이야 하면서 울거든요. 진짜요? 그리고 루피가 제프와 헤어질 때보다 더 많이 우는군 이런 말까지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 올블루를 안 찾고 여자가 많은 곳에 가면 더 나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밀짚모자 일당의 나머지 친구들입니다. 왜 나머지입니까? 루피, 조로, 쌍디 정도는 독단적인 폴더를 하나 줄만하지만 나머지들은 그 급은 아니다. 뭐 로빈, 프랑키, 브룩, 징베, 그리고 로빈, 나미, 뭐 초파, 우소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징베 어디 갔죠? 근데 왜 징베는 사진 없는 거 가져왔어요? 징베는 배를 조정하고 있다. 배가 어디 박으면 안 되니까. 오 알겠습니다. 근데 나미 정도면 또 독단적인 폴더를 줘도 된다고 보긴 해요. 왜요? 나미 정도면 이스트블루 5인방 중에 우소불 개박 달려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소리야. 얘들은 다 상위권인데 우소는 솔직히 좀 하위권이긴 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다 작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친구들이 루피, 조로, 나미다. 그럼 쌍디보다 나미가 위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나미가 근데 세계 지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독자들에게 크게 와닿을까요? 올블루도 다 솔직히 와닿진 않죠. 전설의 생선이 기대되는데 그게 징뱀에 어떡합니까? 징뱀 소태 들어가 이럴까요? 아니면 그냥 쌍디가 꿈을 포기할까요? 징배 솥에 들어가 한 다음 뚜껑을 닫아버리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티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티치가 먼저 해적왕이 된다 이런 말도 있어. 피스를 빼돌린대 이 친구가. 맨날 또라이라 가지고 그걸 찾으러 또 여정을 떠난다. 그리고 해적으로서 루피의 마지막 보스가 될 친구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옛날부터 계속 최종 보스라고 암시가 되었고 또 루피와 완전 반대로 가. 루피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최종 보스로 나왔어. 계속 대립을 합니다. 보통 루피가 악역과 한번 싸운 다음에 동료가 되죠. 그 사장이랑도 알라바스타에 싸웠다가 정상결제에 동료가 되고 루치랑도 워터세븐에서 싸웠다가 거기서 바로 동료가 됐죠. 에그헤드에서. 라프텔에서 동료가 될 수도. 어쨌든 옛날부터 이 친구는 사람의 꿈은 끝나지 않아라고 했는데 루피가 이번에 뭐라 합니까? 이게 내 꿈의 끝이야. 그 꿈의 끝, 꿈은 끝나지 않아. 옛날부터 계속 반대로 왔어요. 근데 진정한 보스가 티치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돼요? 원피스의 정체가? 원피스 정체가 티치라고요? 아니 예? 원피스 완결 때 티치가 진정한 주인공이었다고 루피 죽이면 어떻게 되나? 그럼 뭐 에피소드 오브 티치 시점으로 이제 원피스를 1000몇 화까지 연재하는 거야.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좀. 그리고 티치가 또 두 개의 인격이 있다는 떡밥이 있어가지고 록스가 티치의 몸에 깃들어서 부활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티치라면 록스가 부활하게 되면 이렇게 화를 낸다. 그래가지고 록스가 부활을 했는데 또 거프의 손자에게 당한다 뭐 이런 스토리죠. 말이 되나요? 몽키 가문이 록스 가문을 개박살낸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개소리 하지 마 올라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라팔카 로우 역시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죠. 오케이. 이렇게 로우가 최악의 세대 멤버 중 한 명이었다. 최악의 세대에서부터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던 로우다. 그렇습니다. 로우가 또 어떻게 보면 삼선장이고 루피에게 불로 수술을 시켜준 뒤 죽어버린다. 뭐 이런 불쌍한 최후를 맞는다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술 열매의 궁이 타인에게 영구적인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그렇죠. 라는 특수한 궁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궁이 달려있는 이유가 뭘까? 루피가 일단은 제안을 했어요. 네가 그걸 해주고 나면 내가 장례식도 해주고 코라손도 뭐 해주고 눈도 뿌려주고 해줄게 하니까 로우가 할 리가 없네. 욕을 하면서 놀리니까 도피가 총을 쏴버리고 개빡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도피는 살짝 농담 건넨 것 같은데 로우가 찐텐으로 욕하니까 도피도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또 아니면 루피가 죽었는데 한번 살려줄 수도 있어. 이무가 루피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로우가 부활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자기 죽어요. 무기와
그리고 루피가 잠깐 저승에 갔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조이보이와 만난 거지. 그래서 저승에서 훈련을 받는 거야. 개 같은 스토리야 이거는. 드래곤볼에 있잖아요 그런 거. 머리에 이상한 천사 링 생긴 다음에.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또 평행 이론설이 있잖아. 왜 얘가 가운데 있어 근데 제일 약한데. 그러게요. 어쨌든 흰수, 시키, 로저 해가지고 이 세 명이 결국은 최강자가 될 거다. 근데 흰수염과 병행이론이면 로우가 엄청 평화롭게 나중에 살 수도 있어. 떠다니면서 그 곰이랑 같이. 5년 뒤에 수용 갑자기 나고 이거 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스타스 캡틴 키드 역시 당연히 이번 세대의 주역이자 루피의 가장 큰 라이벌이 될 거다, 이런 평가를 받는 친구입니다. 일단은 키드 3선장으로 불리고 현재까지 폼이 제일 좋은 친구 중 한 명이다. 또 폐왕색 패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오히려 로우보다 더욱 뛰어난 강자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키드가 폐왕색 패기를 휘감는 모습을 보이면서 루피와 페이감 충돌을 할 때 하늘 갈라버리면 좀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약간 겁이 좀 많다, 왜요? 계산적이다,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지만 키드는 노빠꾸에다가 완전 직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왕이 되기에는 키드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셋 다 그냥 또라이라 가지고 빅맘이 불 던지니까 피하면 지는 거야 하니까 셋 다 쳐맞고 조로가 뭐하냐 니들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그렇습니다. 빅맘이 헤블리 봉봉이라는 기술을 쓰는데 얘들이 절대로 안 피하고. 그런데 여기서 또 로우가 도태됐다는 설이 있어. 왜요? 루피와 키드는 서로를 바라봐. 로우를 안 봐. 근데 로우만 둘을 봐. 로우가 제일 뛰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 딱 봐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파해 봉봉, 헤블리 봉봉, 포도 봉봉도 아니고 이상한 걸 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옛날부터 키드와 루피는 계속 대립을 해서 누가 윈지. 키드 근데 팔 하나 없어서 뭔가 굉장히 불쌍해 보이는데. 벨루석으로 채워놔가지고 기계팔을 못 붙이고 다니지 않나 지금. 샹크스가 자른 게 아니라 이번에 벤베크맨이 잘랐다고 밝혀줬죠? 이것만 보면 얘가 더 센데 한 팔, 두 팔. 오, 근데 더 대등하다. 어. 뭐 근데 워낙 가벼운 두부 같은 거 들고 있으니까 벽인데요. 이거 뭔가 된장찌개 안에 있는 두부 들고 뛰는 것 같은데 소인족들이. 그렇지만 엄청 커다란 벽이다. 그렇습니다.